이어서 뉴스 투나잇이 방송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대비. 이 시각 주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오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분야 합의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주말 회동에 나섭니다. 팩트시트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알리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한 명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주변의 잔해물을 잘라가면서 진입 공간을 확보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한 당일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후임에 임명됐습니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는 설명하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났습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제1상 트럭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블랙박스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60대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나잇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연 상한액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명문화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을 최종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해임과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직접 찾아 대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정치검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해임과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내며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조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선 견해가 여전히 갈립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별도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국정조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연 상한액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명문화됐습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후임으로 구자연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라는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고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미국의 양보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또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빨리 해라, 왜 빨리 못 하느냐, 이거 뭐 협상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버티면서 우리가 좀 덜 주고 더 받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루한 협상이 될 수도 있었고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에서 비상경제관한법에 근거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소까지는 미 정부가 졌죠. 대법원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한국 정부하고 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FTA 관세처럼 관세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급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면서 해왔는데 뭐 현대자동차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관세가 몇 %대 왜 빨리 안 하냐라든가 뭐 쌀 소고기 협상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지금 사실상 쓰고 있나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검사가 파면될 수 있습니까? 파면 못 돼요. 검사는 형사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파면될 가능성이 없어요.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파면법이 생긴다라고 해서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런 파면을 금지시켰던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검사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뭐 항명할 때는 하고 대들 때는 대들더라도 수사에 있어서는 완결성, 정직성을 좀 갖추라는 예. 것이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검사 파면법을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사 징계 강화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범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1월로 구속기한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그날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풀려난 황 전 총리는 특검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두 차례 신병 확보가 불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보다 위법성 인식 여부가 조금 더 소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논의를 거쳐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는 1월 구속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에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선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오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인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저녁 9시 57분쯤 60대 남성 추정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진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종자 주변에 얽혀있는 철근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매몰된 6명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마지막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허가서를 토대로 수색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물을 절단, 제거해 왔는데 설계빔 등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만큼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이로써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 화력발전소에선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10시 최종 현장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 속에 3.8% 급락했습니다. 최근 1,47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과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에 장중 20원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75원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 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 입지 등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격차가 약 45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싼 집은 오히려 가격이 내리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집값은 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집값이 근로소득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은 매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대체로 맑겠고 평년은 웃돈을 기온을 보이며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산지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와 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주 초반 찾아오는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7월 한미가 관세 협상을 놓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에도 양국 간의 줄다리기는 석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자 하나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치열했던 협상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7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추가 진척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관세 협상.
멈춰있는 듯했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리더십, 일명 뚝심 리더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자바섬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고 23명은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사태가 마을 3곳의 주택 수십 채를 덮쳤고 집안 상태가 불안정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때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스포츠와이드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조규성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볼리비아를 완파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 평가전에서 후반 12분에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에 이어서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조규성의 복귀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통산 54호 골을 올리며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역대 최다골 기록에 4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파라과이전에 이어서 A매치 2연승을 거둔 홍명보호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가나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치릅니다.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1차 평가전에서 한국은 두산의 곽빈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대표팀 류지현 감독은 14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곽빈을 선발로 예고하면서 이번 경기가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선발로 나선 곽빈은 2이닝 1볼넷 4탈3진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은 도쿄돔에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내년 WBC에 대비해 일본과의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 FA의 최대어로 꼽히는 박찬호 선수가 두산의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러 구단이 눈독을 들여왔던 만큼 리그 정상급 유격수의 몸값에 자연스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올해 FA 최대어 박찬호의 두산행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소속팀 기아를 비롯해 KT, 롯데 등이 관심을 보였는데 두산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해 사실상의 계약 확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3년 연속이며 개인 통산 4번째 수상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타니가 내셔널리그 투표에서 1위표 30장을 독식하며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타니는 개인 통산 4번의 MVP 수상을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냈습니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타자로 158경기에 출전해 평균 타율 2할 8푼 1리, 55홈런을 올렸고 투수로서는 14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했습니다. 걸어서 내려가기도 힘들어 보이는 인도의 한 달동네에서 아찔한 자전거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단숨에 내려가는 선수들,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스포츠와이드였습니다. 우리는 돌게 합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대체로 맑겠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을 보이며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산지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와 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4도, 수원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춘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기온도 살펴보시면 한낮에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을도 잠시 휴일인 일요일 밤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린 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화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람도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타산으로 향하는 만큼 발걸음이 많은 만큼 산불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주 초반 찾아오는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옳지. 집에서 오래 머무르는 곳. 침대. 이어서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